네, 그래도 와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네요. 그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보합권 정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부에서도 2차전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황센터에서는 이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을 다뤄주셨는데요. 뉴스도 많고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포스코 케미칼이 포항의 양극재 생산 공장에 대한 착공식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한 번 더 또 랠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3만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 이런 공장인데요. 어쨌든 공장이런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이 섹터 자체에 좀 충분히 좋은 소식으로 재료가 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에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이쪽 섹터에만큼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쨌든 장대 양봉 나타내면서 6%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면서 후송이라든지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함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이 포스코 케미칼이 6만 톤에서 27만 톤까지 총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또 전해질이 됐든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은 선순환을 좀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좀 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글로벌 대장주가 전기차가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좀 1분기나 2분기에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덜 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거진 이제 정고점 부분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후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아마 먹거리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싶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5%가량 상승하고 있지만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6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하셔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표가 2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그대로 관심 가져보자 의견 이어가 주시네요. 오늘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가운데서도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주들이 있습니다. 제약 섹터인데 가만 미증시 내에서도 이쪽이 비교적 양호하더라고요. 오늘장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대형 제약업체들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각 제약업체들의 반등이 지금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개별 소식에 임상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이 되는 이런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위무력증 치료제가 이런 임상 이상에 들어간 내용이 이제 전일에 발표가 좀 됐었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기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5주 정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방금 나온 모멘텀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더 상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아마 한미약품을 보유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은 특히나 좀 횡보 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총이 3조까지 내려앉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소모졸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 판매가 이제 3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어쨌든 잘 나가는 상품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긴 하지만은 바닥선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개별 임상 소식에 의해서 아마 2분기에는 조금은 종목별 차별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금이 뭐 2차 전지에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으로 선순환 사이클을 돌게 된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만한 시기가 2분기 내지 3분기 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평소에 보시던 종목들 임상 소식 좀 대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진입도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보고 들어가는 이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조금은 용기 있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들고 소갈이 하시는 분들께 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인 듯 합니다. 2분기 말 3분기 초쯤 되면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쪽으로의 매기 이동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개별 종목군 요즘에 이슈도 많고요. 이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는데 볼만한 게 있을까요? 특징적인 부분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싸이월드 관련된 테마가 네. 뭐 눈에 띄고 있는 사항입니다. 싸이월드가 양대 앱마켓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NHN벅스라든지 지니뮤직이 조금은 관심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GM 이런 배경음악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싸이월드 이런 앱마켓이 공개가 되어도 아직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진첩이라든지 다이어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복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손봐야 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주식들은 미리 움직이는 선반영에 대한 이런 내용 때문에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GM 서비스 위에서 뭐 NHN벅스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Z와 그리고 싸이월드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대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15% 정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가 과연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활용했던 만큼 인기를 부과할지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관심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주어졌던 이런 도토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인과도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를 다시금 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만큼의 이런 새로운 SNS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싸이월드 관련된 앱이 손봐지는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더 레벨업도 가능할 수 있으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계속적으로 추적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 테마로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싸이월드에 지금 물론 런칭이 되긴 했지만은 이 서비스 정상화에 따라서 좀 더 업사이드 있다 지켜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도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포인트는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또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조정권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보합권에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뭐 이제 악재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힘겨루기라든지 눈치 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들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인데요. 이 순차적인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분기에 지지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라면은 국내 지수 자체도 위쪽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낙폭 과대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가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짜실 때 낙폭 과대와 이미 주도 섹터 이렇게 같이 나눠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게 된다라면은 2분기에 어느 정도 박스권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게 관망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조금은 2분기 안에서는 박스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약에 너무 고점에 매입을 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회복선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리밸런싱 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가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1에서 2차 전지, 전기차 하는구나 싶습니다.
목표가 도달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쪽으로 종목 굉장히 많이 주셨죠.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 SKC까지 이번 주에도 새로운 종목군들이 2차전지 내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급등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바로 엊그제 1차 목표가 42만 원 넘어섰다고 리뷰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2차 목표가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50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9만 2천 원 오늘 고점 찍고요. 지금은 47만 원 부근의 주가 움직임 9%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6만 원 선 약간 밑돌 때 샀고요. 목표 주가 47만 원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3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단기에 30% 수익 굉장하죠. 3차 목표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호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도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도 이제 10조를 넘어선 코스닥 대장주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47만 원 선까지 지금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의 실린 힘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전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고점 부근에서는 부침이 좀 많아지는 것이 보통의 섭리인데요. 이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자체는 부진을 좀 줄이고 나머지 비중만 전 고점 이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목표 47만 원 도달했기 때문에 50% 정도의 비중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50%의 비중은 50만 원을 넘어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한번 도모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51만 원 또는 52만 원까지 이제 가능한 영역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2만 원 선 터치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는 52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추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작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체용 이런 타이어 수요가 견조합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타이어 코드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좀 관심을 받았던 게 탄소 섬유라든지 아라미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장 증설 물량이 올해는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2,500톤, 그리고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2,700톤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047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5.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것을 대비해 본다라면은 어쨌든 굉장한 낙폭과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자체는 현재 52만 원대인데 사실상 80만 원을 훌쩍 넘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V자 반등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 저항선이나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0만 원까지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1.75% 오른 52만 3천 원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너무 넓지 않게 봤습니다. 60만 원 설정이 됐고요. 손절 라인은 48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